자, 반갑습니다. 학원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학원 소방법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 학원 박사 대구 학원 인테리어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지금 인기 동영상에 보니까 학원 소방법이 3년 전에 찍은 촬영한 영상인데 조회수가 17,000회로 가장 많은 조회수를 하고 있는 영상인데, 학원 소방법 중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학원 소방법 전체 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학원 소방법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요 위에 채널에 보시면 제 카페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카페가 링크되어 있는데 여기 클릭해 보시면 제 카페로 학원 박사, 대구 학원 인테리어, 개원 컨설팅, 학원 인테리어 전문 카페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대구 학원 소방법, 학원 계약 전 교육청 소방서 딱 이것만 물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카페에 글을 정리를 했는데, 제가 요즘 카페에 글을 좀 굉장히 많이 지금 적고 카페를 풍성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바쁜 원장님들을 위해 학원 개원 공정별 핵심 정리 우수 회원 전용 코너를 만들었는데,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있는데, 제가 블로그에 글을 한 350개 정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그동안 블로그 포스팅 지금 326개 이렇게 돼 있던데 하고, 카페에도 지금 글을 굉장히 좀 많이 적고 있어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정말 바쁘신 원장님들이 정말 요점 정리처럼 해서 각 공정별로 속성에서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하나 있어도 좋겠다 싶어서 지금 우수회원 등급부터 열람이 가능한데, 카페에 게시글 하나, 뭐 댓글 5개, 좋아요 5개 해서 문턱을 좀 많이 낮췄기 때문에 이 정도 노력 정도만 하시면 여기 코너에 오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카테고리는 지금 연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내용이 다 정리는 돼 있지 않지만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고 계셔도 좋으실 것 같아서 했고, 오늘은 여기 지금 대구 학원 소방법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범어동 학원가죠. 범어동 학원가인데, 뭐 흔히 이제 우리 학원도 다중 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나요? 교습소인데 방염 자재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냐요? 스프링클러가 없는데 새로 설치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고, 지금 이 부분에는 카페에는 요약본 좀 정리가 돼 있고, 지금 제 블로그 이쪽 부분에 들어가면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학원 소방법 핵심 체크리스트, 다중이용업소, 방염, 스프링클러, 학원 인테리어. 여기는 대구 수성구 범원동 학원가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을 하다 보면 원장님들이 우리 학원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이 되나요? 스프링클러가 없는데 설치해야 되나요? 방염 대상 여부가 되나요? 그냥 믿고 맡기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꼼꼼하신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들 미리 다 체크하시는데 한 번 정도는 큰 흐름을 파악하고 계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학원을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은 소방법이란 말만 들어도 좀 어렵죠. 저도 사실은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뭐 무난하게 하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라든지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제가 하는 방법 따라 하면 굉장히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 어떻게 체크하고 넘어가는지 알려드립니다. 자, 대구 학원 소방법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세 가지도 아니고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 크게 보면 학원법은 건물의 층수와 면적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 건물마다 다 다른데 층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다라는 것만 크게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되고, 학원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570제곱미터, 약 평수로는 뭐 173평 이상 정도 되면 까다로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원이 속한 건물이 11층 이상 고층 건물에는
방염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뭐 요즘은 그 주상복합 건물에 뭐 1층, 2층, 3층에 학원 교습소 많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의 학원도 까다로운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구 학원과 일반적인 학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대구 학원과의 현장 데이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뭐 대구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 있는 학원도 뭐 법이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중이용업소 570제곱미터 약 173평 해당 여부는, 자, 요즘 대구에서 개원하는 대부분의 학원들은 20평, 30평, 40평, 뭐 한 60평 정도 사이지. 요즘은 뭐 30평 전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평 학원도 면적으로 치면 199제곱미터 정도라서 570까지는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원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나요? 라는 걱정은 대부분의 원장님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대구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학원은 중구의 뭐 공무원 학원들은 대형 학원인들이니까 공무원 학원들, 수성구 범어동이나 만천동, 상인동, 뭐 신월성 이렇게 해가지고 흔히 뭐 대구에서 이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뭐 대형 입시 학원들, 이런 학원들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학원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뭐 20평, 30평, 40평 학원들은 아주 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다중이용업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몇 해 전에 수성구에 그런 학원이 있었는데 학원 하나의 규모가 570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층에 학원들의 면적을 합산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99, 200, 250 이렇게 하면 넘어가죠. 이런데 이 학원하고 학원 사이에 이 경계되는 이 벽면을 방화구획 구조 등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여부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청과 소방서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하나 자체로는 안 되는데 이 벽면이 그냥 방화 성능이 없는 벽면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하나의 학원으로 본다라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 현장에서 천정을 열어보면 이 벽면이 학원이 있고 학원이 있으면 우리가 보는 천정이 여기 있으면 천정을 열어보면 이 부분은 위층의 바닥이죠. 여기 또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뚫혀 있으면 하나의 공간으로 보는데 이쪽에 이 부분을 완전히 막아서 방화 구획을 가진 성능을 가진 벽면으로 하면 이 1번과 2번의 학원 면적을 합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 현장에 가서 열어보면 방화 구획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 작업할 때 이게 확인이 되어 있으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듯이 작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은 층에 현장 보러 갔는데 학원이 좀 여러 개 많이 있고 한 층의 면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00평 이상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염 대상 여부 이렇게 하면 뭐 대구에 뭐 감산동 쪽에 있는 주상복합 요런 상가인데, 요 아래층에 보면 이런 쪽에 보면 교습소라든지 학원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반면에 방염은 해당하시는 원장님들이 제법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층 이상 고층 상가에 입점하는 그런 부분들 학원들은 방염 대상 여부가 된다라고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일반 실크 벽지 대신 방염 벽지나 종이 벽지 합치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목공 작업한 부위에는 일반 필름이 아닌 방염 처리가 된 필름을 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이용업소와 방염 대상인지를 확인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궁금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건물, 원장님들이 개원하실 건물에는 어떤 소방 설비가 들어가야 하나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학원들은
대구 시내에 뭐 불과 뭐 몇 프로 안 됩니다.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될 거고, 방염 대상 되는 학원들은 이런 고층 건물에 속한 뭐 1층, 2층, 3층의 학원들은 방염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높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면적이 굉장히 넓거나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상가는 방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동네에 있는 뭐 3, 4, 5층 이런 쪽에는 다 해당 사항이 없는데, 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다, 굉장히 좀 큰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저도 습관적으로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반적인 학원들에 들어가는 핵심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뭐 20평, 30평 뭐 이런 데의 학원들의 그 나머지 소방시설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등은 자, 우리 요 출입구 쪽에 이제 안에 정전이 되고 화재시라든지 이런 데서 정전이 되면 이 뭐 사람들을 이쪽으로 출입구 쪽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유도등, 피난 유도등인데 이렇게 설치를 하겠죠. 주로 출입구 이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메인 출입구와 비상구 문 상단에는 보통 이렇게 유도등을 설치를 하고, 학원의 복도가 꺾이는 구조라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강의실에서 나왔는데 어느 복도 쪽에서 봤을 때 유도등이 하나 이상은 다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등을 따라가면 건물 외부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알려주는 이 부분, 뭐 이 부분은 뭐 학원은 거의 필수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감지기, 화재 감지기, 뭐 화재가 나면 뭐 열이나 연기가 발생하니까 감지를 해서 화재를 알려주는 경보 장치인데, 그런 경보기들, 자, 건물에 따라서 아주 작은 건물은 유도등만 있어도 되는 건물이 있고, 대부분 감지기까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따라서 유도등만 있어도 되는 건물, 감지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물, 자, 강의실, 원장실, 자습실, 뭐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실마다, 각 실마다 구획될, 벽이 바닥과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은 하나 이상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각 경보기는 이제 화재가 나면 여기에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자, 화재 시 사이렌을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불빛, 섬광으로 화재를 알리는 장치입니다. 건물 자체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있는 경우, 보통 학원 같은 경우 로비 쪽에 잘 보이는 곳에 하나 정도 설치를 합니다. 자, 청각장애인용 학원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로비 쪽에서 그냥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스프링클러는 여기 학원에 딱 현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위에 천장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하향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아, 이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있으니 천장을 이렇게 천장을 작업하고 나면 요 스프링클러들을 천장에 이렇게 규정에 맞게끔 강의실들이 이렇게 구획이 되면 구획에 맞게끔 이렇게 살수 간격이 달라지니까 스프링클러를 헤드를 추가 설치하거나 대부분 추가 설치를 하게 되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자세한 사항은 이 영상 뭐 15분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6층 이상 이런 건물에 뭐 스프링클러가 대부분 있는데 5층 이하도 면적에 따라서 설치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현장에 들어가서 이 천장을 보시면 압니다.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는 규정에 뭐 굳이 청수를 따지지 않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뭐 하실 필요가 없죠. 건물의 규모나 청수가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설치해야 되는 기준에 맞으면 건축할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장 보러 갔는데 없으면 아, 스프링클러 생각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화기는 보통 뭐 로비 쪽에 하나, 뭐 반대편 복도 끝 쪽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보통 20평에 20평에서 40평 정도 하고는 로비에 하나, 로비에서 제일 먼 복도 끝에 하나 정도 뭐 이렇게 하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복도 끝에 구석에 바닥 면적이 한 10평 이상 큰 강의실이 있다면 뭐 여름 방학 때 안에 특강하는 강의실이라든지, 사실 소화기는 많아서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0평 이상 되는 강의실에는
별도로 하나 정도 더 추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20평에서 40평 한 50평 정도 되는 데까지는 뭐 보통 로비 쪽에 하나, 북도 끝쪽에 하나, 뭐 저쪽 또 반대편 또 북도가 양쪽으로 나면 뭐 한 3개 정도 이렇게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개수가 소화기 개수가 부족하시면 소방서에 실사 나왔을 때 소화기 여기 하나 더 비치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하셔도 되고요. 자, 이 부분은 대구 학원 소방법 현장에서 감지하는 방법 제가 요 또 글로 또 설명드리면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기는 또 안에 제가 영상을 하나 해놨으니까 요 영상 한번 보시면 요 안에 지금 현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현장 보러 갔을 때 안에 보이는 현장별로 그런 부분들 설치되어 있는 영상이니까 블로그에서는 제 음성이 나올 건데 지금은 안 나오네요. 그런 부분들 다 있으니까 뭐 현장별로 지금 제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왕관기는 1층은 그냥 마감이 되고 2층은 법상 그냥 뛰어내리는 게 뭐 크게 뭐 다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3층부터는 왕관기가 설치돼야 돼요. 주로 이제 출입구 반대편에 이렇게 이제 꺼내가지고 창가 쪽으로 이제 창문 깨고 나가니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상등이라든지 비상방송 스피커는 요 위에 영상에 있는데 뭐말 그대로 비상시에 화재가 나는데 이제 비상등은 화재가 나서 다 정전이 됐을 때 그 등에 평상시에는 꺼져 있다가 화재 시에 뭐 이럴 때 이제 비상등에 불이 들어오는데 저도 아직 불이 들어오는 거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비상방송 스피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다른 측의 화재라든지 화재 발생 시에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 스피커 비상등, 비상 스피커 이렇게 들어가면 규모가 큰 건물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원 소방법 적용 기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 지금 유도등, 감지기, 시각경보기,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들이 뭐 소화기는 다 들어가야 되지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건물이 있고 안 들어가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관할 교육청, 관할 소방서, 학원 담당 꼭 찾으셔야 됩니다. 학원 담당. 소방서에도 전화를 하면 다중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원장님들 학원이 뭐 30평, 40평 이 정도 되면 그냥 일반 학원인데도 다중이용업소에 다중이용업소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일반 그 다중이 아닌 경우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 학원들이 뭐 한 200평 되거나 이러면 다중이용업소 담당하시는 분을 찾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방서에 전화하셔서 학원 담당하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다중입니까?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다중이용업소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원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학원 담당 꼭 학원 담당을 찾아서 하십시오. 가끔 말씀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 담당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리 잘 정리된 글을 보아도 원장님들의 입점할 상가의 정확한 상태를 직접 다 판단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쉽지가 않고 그럴 때는 관할교육청과 소방서의 학원 담당자와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시도별로 관할구별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원 인테리어 전에 관할교육청 소방서에 확인하시면 뭐 거의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학원 박사가 견적 의뢰를 받아 현장을 방문하여 실측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관할, 교육청, 소방서 학원 담당자에게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 몇 번지 건물 5층에 보고 왔는데 학원 평수가 뭐 대략 50평 정도 되는 것 같다 하면 정도의 학원 인테리어를 준비 중인데 다중이용 업소에 포함이 되는지 방염 대상에 포함되는지 1차적으로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방염은 뭐 좀 덜어 많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일단 큰 거 걸러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자, 다중이용 업소는 아까 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중이용업소의 기준은 내 학원 면적이 뿐만 아니라 같은 층에 다른 학원의 면적 학회로도 묶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전화를 하시면 그 번지에 그 층에 다른 학원들이 많이 보였을 경우에 요거까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한 층에 지금 학원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학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00이다. 그러면 원장님이 개원하신 면적이 뭐 100이다. 이러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근데 400인데 원장님이 뭐 200이다. 이러면 600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방화 구획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소방서에 문의하실 내용은 방염 대상 여부와 원장님 건물에는 뭐 유도등, 감지기, 시각 경보기 등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건물에 따라 유도등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유도등하고 감지기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유도등, 감지기, 시각 경보기, 스프링클러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인지 그러니까 이 경우를 하는데 이거 들어가도 안 되나 계속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뭐 주소하고 집을 알려주시면 소방서에서도 그 건물에 대한 그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은 보통 오전에 내근을 하셔서 업무 처리하시고, 오후에는 현장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실사를 나가시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나 퇴근 무렵에 연락하시고, 가능하면 직접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학원 인테리어 도면이 나와 있다면 들고 가보셔도 되고, 교육청에는 어차피 나중에 그 허가 서류 넣고 하려고 하면 한번 가셔야 되니까 뭐 그냥 한번 가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학원 박사의 대구 학원 소방법 정리, 실제로 원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요 소방법인데 건물의 층수와 면적에 따라서 방염 대상 여부라든지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이렇게 해당 여부를 이 부분만 파악하셔도 머릿속이 좀 맑아지시죠. 이 부분 하나 체크하시고, 자, 말씀대로 대구 지역의 일반적인 학원 구묘에서는 대부분 다 다중이용업소 기준에 학원들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하시고 11층 이상 건물에 입점하는 경우 방염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우리 건물이 뭐 건물의 유도등, 감지기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이것만 뭐 알아보시면 뭐 머릿속이 맑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글의 밑에는 뭐 유도등이라든지 화재 경보기, 감지기 여기에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카페로 자 다시 한번 가시면 카페에 최근에 지금 제가 굉장히 정리를 많이 해놨는데 쭉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뭐 강사 채용, 인사, 노무 파트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볼 게 좀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많아지셔서 하나씩 차분하게 보시면 지금 뭐 학원 쪽에 관련된 정보들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 보시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뭐 학원 인테리어 소방법, 뭐 20평 수학 학원 사례, 뭐 허가 기준 가이드, 뭐 이런 부분들 왜 견적이 차이가 나는지, 학원 내신 교습소를 허가보다 설계가 여기는 학원으로 할까 교습소로 할까 이런 고민했던 부분들, 범어동의 프리미엄 수학 교습소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뭐 학원 인테리어 업체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학원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 뭐 다양한 고민들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뭐 오셔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학원 인테리어 설명회도 제가 정기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7월 7월 지금 6월 지금 6월 17일입니다. 6월 17일 날 설명회 이 부분도 제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회 설명회를 향한 학원 박사의 대장정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6월 17일, 뭐 6월 23일 이렇게 해서 한번 할 때마다 한 2시간 반 정도 일정으로 하는데
여기 학원 인테리어 요 참가 신청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사실은 오시면 뭐 직접 대면해서 설명 들으시는 게 제일 편하니까 뭐 학원 인테리어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고 뭐 또 막히는 거 있으면 또 와서 찾아보시고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